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 자, 만약에요, 이 보유 종목 중에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요,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고민을 최대한 많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텐데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는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자,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에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지난주에 설 연휴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시장이 좋지는 않았는데,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시장이었는데 아침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종가 상황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2%가 하락한 2,453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장중의 낙폭이 3%를 넘어갔어요. 이 코스닥 지수 역시도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3.36% 하락이었죠. 그리고 장중에는 4%에 가까운 하락까지 있었습니다. 결국은 3.3% 하락한 703포인트에서 거래가 마쳤는데 자칫하면 700포인트가 또 깨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진 이유, 결국은 미국에서의 일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이 딥시크 여파 잘 피해 갔거든요. 그런데 주말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뉴스,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그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역시 영향을 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이제 관세 인상 이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이 날짜로 우리나라 날짜 시간으로 본다면 이제 내일이죠. 4일 날. 4일부터 이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관세의 주요 대상 국가는 중국. 기존의 그 관세에 이어서 플러스 10%를 더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거기에 캐나다하고 그리고 멕시코까지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 물론 여기에서는요, 뭐 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아시아 주요국들, 뭐 중국을 제외한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증시가 많이 이제 하락을 한 건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역시도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세계 그 나라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미국 적자국으로 한 8위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5위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한국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국내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원달러 상승이 또 외국인들의 매도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국내 증시 하락을 더 키웠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꽤 많은 하락이 나왔는데 3% 정도대 밀렸다가 오늘 2.5%까지 이 낙폭은 줄여놨습니다. 매도 규모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미 그 전에 이 당선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물가의 경우에는 이제 고심을 해야 되겠죠. 물가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관세 정책까지 들어갔다는 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처음에 이 관세 정책은 조금 더 강도 높게, 예상보다 좀 일찍 한 거죠. 그래서 강도 높게 한번 이제 임팩트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알아서 잘해라. 사실은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도 오늘 초반에는 많이 밀렸지만 낙폭을 줄여놓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국내 증시는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면, 여전히 2,550포인트라는 이 지수를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죠. 2,550포인트가 넘어가기 전에는 시장은요, 여전히 지금 아직은 조정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로
2,550포인트를 넘어가야지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요, 아래에서 보시면 이제 저점이 최근에 뭐 12월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보이고요. 위쪽에서 보시면 고점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위아래로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제 한번 아래쪽 구간에 좀 빠져 있는 거죠. 일단 내일장에 오픈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큰 충격은 이미 나온 내용에서 큰 충격은 오늘장 받았기 때문에 내일장부터는 이제 이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신호가 좀 나와준다면 이번 상승에서는 2,550포인트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내용에서 좀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초반에 나오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미국 증시의 분위기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서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예, 국내 증시 충분히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조정,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의 흐름만 좀 잘 잡아준다면 이번 올해 증시는 지난해보다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마 대부분 다 빠졌을 거예요. 그 종목 중에서 지금은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교체를 해야 될지 자, 그 부분들 제가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프론티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7,000원에 10%예요. 27,000원에 10%요. 네. 자, 그러면 27,000원이면 매수를 혹시 언제 하셨나요? 지난주에 했어요. 아, 지난주에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좀 오늘 많이 빠졌죠? 네. 이게 또 웬일인가 싶죠? 갑자기 좀 많이 빠지니까. 21선이 깨지면 네. 자르려고 했는데 네. 대응을 못했어요. 21선이 깨지면 잡으려고 했다는 게 뭐죠? 아니. 자르려고 했는데. 아, 팔려고 했다고요?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네. 못했어요. 그러니까 21선을 기준으로 놓는 이유가 뭐예요? 왜 21선? 아니, 보면은 거기 내려오면 제 생각엔 더 많이 내려올 것 같았어요. 그래요. 다른 못 봐요. 예, 우리 이평선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죠? 네. 이평선에 보면 뭐 수급선이니 생명선이니 아니면 또 뭐 경제선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식을 사고 팔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힘이 필요하죠. 그렇죠? 외국인과 네. 기관들은 그 21선이나 뭐 61선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매매를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평선이라는 건 이제 과거에 지난 이제 과거의 어떤 이제 과거 지표잖아요, 그죠? 후행성 지표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과거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왔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지나고 나서 만들어진 거라 이게 큰 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프론티어는 네. 이 회사가 왜 오늘 주가가 밀렸는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오늘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가 많았나요? 거래가 많진 않았죠. 걸로. 그죠? 네. 보시면 거래가 네. 최근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오히려 금요일 날 거래보다 오늘은 없었어요. 네. 거래가 많지 않은데 주가는 많이 밀린 거죠. 예, 작은 네. 매도에도 이제 주가가 많이 밀린 거고 보통 네.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가 좀 작다는 건 그렇게 되게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시장에서는. 네. 오늘 주가가 빠진 건 시장이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프론티어는 네. 이제 아마 자율주행 때문에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네. 자율주행 테마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제 이 규제를 좀 완화시킨다라는 것도 지금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충격 때문에 좀 떨어진 거라 제가 볼 때 프론티어는 지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좀 오늘 좀 놀라셨죠? 물론 다 네.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주가가 좀 밀리긴 했지만 거래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으로 본다면 어쨌든 네. 미국의 어떤 주제, 미국의 어떤 테마,
아니면 미국의 어떤 네. 이슈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 프런티어는 지금은 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네. 받는 주면 그때 나오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매수하실 때 그 시점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 이제 고점에 머물러 있던 상태에서 지금 이 시기였거든요. 그죠? 네. 만약에 아래에서가 아니라 위쪽에서 이제 뭐 흔들릴 때 사셨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표 주가는 네. 위쪽으로 네. 28,000원 위로 넘어가면 지금 매수가보다 네. 좀 위쪽이잖아요. 28,000원에 네. 왔을 때도 팔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28,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사도 되는 건가요? 사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네. 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더 사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피런티어는 10%면 충분합니다. 아,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예, 종목인가요? 감사합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네, 예. 전번 주 좀 사고 네. 오늘 좀 샀는데 너무 마지막에 너무 빼가 48,100원에 음, 예, 20%인데. 지금 48,100원이에요. 예. 그리고 20%. 예. 예. 뭐 최근에 사신 거잖아요. 뭐 지난주에 샀다고 예. 하면 지난주 금요일일 거고요. 예. 그죠? 예. 오늘 예. 그러면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예. 그런데 종가에 네. 많이 빼뿌려 가지고. 종가에 많이 빠졌어요. 예. 예. 근데 종가에 빠진 건 별로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10분봉인데 살짝 머물렀다 예. 밑으로 살짝 밀렸네요. 예. 그죠? 네, 예. 오늘 시장에서 보면 3.4% 정도의 하락은 그렇게 뭐 심각하게 많이 떨어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시간 외에서 보니까 0.1% 정도가 좀 눌려 있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이었죠. 이 주가가 뭐 급등이 나왔던 게 이제 폐렴구균 이제 그 백신이 미국의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승인 계획 소식 때문에 이제 한번 주가 올라갔다 이제 밀린 거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정도의 가격은 사실은 좀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흔든다는 건 이 기업의 주가가 45,000원 아래로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지금 제가 지금 약간 박스를 한번 쳐놨어요. 보이죠? 이 안에서 지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막혔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건데 45,000원 위에서 나오는 조정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이제 문제가 있는 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도 지금 48,100원이면 지금 만약에 내일 당장 올라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불안하시다면 이제 단기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 종목 사실 때 좀 짧게 보셨어요? 기간을? 예. 그러면 5만 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하고 나와셔도 괜찮아요. 많이 짧게 보셨다면. 어쨌든 수익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매수를 한 건. 그럼 5만 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줄 거예요. 그럼 그때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그럼 표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 좀 떨어질 수 있죠. 45,000원 위쪽에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 사실 올라간 종목들을 찾기가 별로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5만 원 위에서 정리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LX 세미콘이고요. 네. 비중은 27%에 6만 원입니다. 6만 원에 27%요. 예. 자, 이거를 사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보름 된 것 같습니다. 보름 됐다고요? 예, 명절 끼고 저기 해가지고. 명절 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23일쯤에 사셨나 봐요. 목요일 날? 예, 그죠?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예, 명절이 거의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쉬었으니까. 막 내려갈 때. 그러니까요. 샀거든요. 사자마자 또 빠졌네요. 예. 자, 그럼 이거 지금 매수하실 때는 좀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셨나 봐요. 예. 거기가 저긴 줄 알고. 그렇죠. 저기 했더니. 네. 근데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이 또 많이 빠졌으니까 주가도 지금 많이 빠지긴 했어요. 이 종목은.
이제 예. 근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은 이제 아시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이제 전망이라기 보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호전적이진 않아요. 아직은. 근데 반도체에 투자하는 이유는 반도체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보다 앞으로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지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 앞으로를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투자하는 몇 달 거예요. 전에도 요거 이 세미콘을 단기로 봐서 조금 수익을 봤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아, 그냥 많이 떨어져서 단계 반등 나오면 네.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런 거였군요. 네. 네. 근데 예. 지금 아마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떨어질 때 사셨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밀렸으니까요. 예.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아직 이제 우리가 보통 저점을 잡을 때요. 여러 가지 예. 상황으로 저점을 잡잖아요. 이렇게 한 번 저점을 예. 잡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차례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지금 한 번에 저점을 잡고나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죠? 보통 예. 한 번에 저점을 잡고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면 이게 이제 힘이 이 저점의 이제 그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통. 아, 네, 한 번에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는 진짜 이제 강한 뭔가 재료가 들어왔을 때 예. 그때 한 번 저점을 잡고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은 그렇게 가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올라가고 나서 다시 또 저점을 잡으러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LH 세미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일단 예상해 본다면 이제 옆으로 약간 횡보하는 자리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다만 이제 6만 원의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6만 원 위로 이제 팔고 나온다. 뭐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목표가를 높게 보진 않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6만 2천 원 정도만 목표가를 보신다면 그래도 잘 빠져나갈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떨어질 때도 장대 악봉으로 한번 밀렸죠. 크게. 그리고 점점 밀릴 때 어때요? 예, 단봉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단봉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건 그래도 매수세가 밑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좀 잡고 이제 올라오면 6만 2천 원 정도에서는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만 빠져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많이 높은 가격에 사진 않았으니까요. 6만 2천 원 목표가예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저는요, 네. 저희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금량인데, 네. 금량 2만 원에 10% 샀는데 자꾸 내려가네, 어떻게? 금양을 2만 원에 10% 사셨어요. 네. 2만 원에 10%. 이것도 사신 지는 오래 안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됐나 봐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네, 금양을 근데 이걸 네. 계속 가져가면 될까요? 이거 나중에? 근데 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을? 그냥 금량 내려가고 좋다고 어떻게 샀어. 좋다고 했어요. 너무 내려갔다고. 잘못 샀어. 저는 더 내려갈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금양을 사신 분들은 배터리 때문에 사신 거예요, 다. 네, 그죠? 네. 2차전지 배터리. 근데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쪽이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단순하게 내려갈까요?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많이 근데 뭘로 이제 사?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네. 회사가 뭐 회사에 문제가 없어요. 이익도 잘 내고 있고. 그런데 단순하게 시장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 살 수는 있죠. 사고 나서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서 실적이 안 좋아요. 적자를 막 기록해요. 네,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어때요? 나중에 안 가겠네. 그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금양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회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라 이거는 이제 빠지는 이유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렇다면 올라가려면 이익이 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익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가가 어쨌든 많이 빠진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17,000원 가격에 있고 현재 2만 원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그래도 한 10% 이상은 지금 손해 중일 거예요. 네. 여기서요.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도 바뀌었고 거기에 그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은 금양이라는 회사는 이제 좀 피해주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 만약에 여기서 매수세가 중간중간마다 조금씩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의 매수가 한 19,000원, 2만 원 매수가 부분 회복이 되면 그때는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차적인 게 친환경 아니에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손절가도 잡고 가시긴 해야 돼요. 아래쪽 손절가는 16,000원을 잡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손절가,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연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금호 타이어고요. 네. 5,200원에 네. 15%입니다. 5,200원에 15% 사셨네요? 예, 그럼 맞습니다. 언제 사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목요일쯤에 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사셨네요. 그죠? 네, 네, 금요일 맞습니다. 날. 예, 올라가니까 사셨나 봐요. 예, 그 저번에 네. 금호석유를 상담 잘 해주셔가지고 네. 11만 원에 이제 잘 팔고 나와서 종목 끝에 했거든요. 금호 석유에서 수익이 나서 금호 타이어 쪽 예, 사셨네요. 금호 그룹하고 뭔가 좀 이제 뭐 있나요? 뭐 이쪽을 뭐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수익이 날까 해서. 자, 일단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 이제 아쉽긴 해요. 올라갈 때 이제 붙으신 거니까 오늘 장은 예, 이제 예. 뭐 빠졌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바닥을 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한번 튀어오를 때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매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한번 올라갔고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그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근데 물론 금호타이어에 대한 이제 제 의견은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 주가는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매수 시점이 올라갈 때만 사지 않았으면 만약에 오늘 샀다면 아니면 내일 샀다면 뭐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시기상으로 봤을 때. 금호타이어는 회사 자체가 아시죠? 타이어. 예. 그리고 이제 타이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실적이 괜찮아요. 이 회사는. 실적도 2023년도부터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았고, 그래서 자동차 판매보다는 우리가요, 전기차,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고 생각해보면 전기차 그 시장은 어때요? 지금 좋지 않죠. 네네.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자동차 자체가 안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기차가 안 맞습니다. 팔린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뭐 내연기관차가 잘 팔린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로 자동차 판매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타이어는 계속 자동차가 굴러가면 타이어는 마모되고 소진이 돼요. 그럼 새로 교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타이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익은 꾸준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호타이어는 이번에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오늘 좀 조정이 들어오긴 했지만 거래 들어오고 나서 오늘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뭐 조정이 나왔던 거고, 이 회사는 좀 위쪽으로요. 5,400원.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5,400원의 고점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 부근에. 이 자리 위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단기로 뭐 수익 내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4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때 한번 정리하고, 이제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꾸준하게 계속 이제 우상향을 가긴 좀 어려워요. 또 올라갔다 또 빠지고 또 올라갔다 빠지고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4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한번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호타이어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어요. 주말 강연회 어디서 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있고요. 자, 장소는 아래 지금 주소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인천이에요. 부평이고요. 지능빌딩 5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쪽 오실 때 지하철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부평역 1번 출구 딱 나오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날씨가 좀 춥긴 한데요. 그래도 그만큼 여러분들 따뜻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 중요한 얘기들 많이 준비해서 갈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부평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유튜브 상담 신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HLB 테라피틱스고요. 자,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 12,300원의 비중이 30%예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12,3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얼마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이라는 게 우리가 설 연휴를 지났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금 통으로 없어졌죠. 그래서 꽤 이제 길어 보이지만 지금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이 가격인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혹시나 이게 올라갈 때 수익이 났다가 빠진 건지 아니면 떨어질 때 사셨는지 참 이게 좀 타이밍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로 남겨주신 거라 제가 이것까지 볼 수는 좀 없고 지금은 이제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이제 무상증자 지난 연말에 소식이 좀 있었고 올라갔다 지금 한번 지금 눌려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늘의 조정도 솔직히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HLB 테라피틱스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최근에 이렇게 밀렸을 때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반등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반등은 큰 반등으로 이어가기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위쪽으로 목표 가격은 12,500원 정도만 좀 짧게 잡으시면 충분히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으로 그 대신 이제 손절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지금 거래가 안 들어왔지만 거래가 터지면서 뭔가 악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야 돼요. 아래쪽으로 1,500원 정도만 자리 손절가 잡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반등 시에 12,5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좀 빠르게 탈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 목표 가격은 12,5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HLB 테라피틱스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제우스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 14,200원입니다. 14,200원 그리고 비중이 40%. 와, 이거 지금 연이어서 금요일 날도 지금 보면 8% 가까이 떨어졌고요. 오늘도 한 7% 가까이가 좀 떨어졌네요. 매수를 했을 때가 아마 이때일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머물러 있는 자리. 그리고 나서 이제 밀리기 시작했는데 자, 근데 요즘에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HBM 쪽에 대한 투자 확대 소식 때문에 지금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 HBM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있죠. 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제 중국 딥시크에 대한 영향으로 그 HBM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이닉스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저희가 연휴 지나고 나서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연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뭐 하지만요, 단기에 어쨌든 이제 악재 이 조정은 어느 정도 오늘까지는 조금 이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우스라는 이 회사가 만약에 주가가 이런 위치에서 조정을 주는 거라면 위험할 수는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의 조정은 어쨌든 한번 눌러놓고 나서 예전에 보면 여기서 눌렀잖아요. 다시 한번 저점 잡고 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은 된다라고 봐요. 회사를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하락이 나왔고요. 지난번에 저점만큼 떨어지지 않고 이제 저점을 충분히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우스는 반등 나올 때 나중에 14,5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단기에 급락이 나왔지만 이걸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한번 조정을 조금 이제 주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를 잡고 그리고 14,500원에 왔을 때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우스는 목표가는 14,5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다날입니다. 매수 가격은 4,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4,000원에 매수하셨고 하면 이 종목은 꽤 시간이 좀 오래된 종목이네요. 주가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한번 또 빠지기도 했었는데 자, 여러분 그 다날은 우리가 이제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회사예요. 휴대폰 결제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휴대폰 결제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결제라는 것 자체가 소비죠. 예, 소비 쪽에 있어서 이제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위축이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은 나오기엔 좀 어렵고 다만 1월 달부터 주가가 이 반응이 왔던 건 코인 쪽이죠. 이 코인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타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거고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 엑스머니와 관련된 뉴스 때문에 한번 이제 올라갔던 건데 오늘도 주가가 좀 빠졌어요. 최근에 계속 올라가던 이 상승세를 탔던 이 코인 시세가 다시 한번 좀 많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날은요, 소비 쪽과 그다음에 현재 코인의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당분간은 3,500원 아래쪽에서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굳이 하기보다는 이제 올라갈 때는 시세가 강한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3,500원 위쪽으로 시세가 한번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회복도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기다렸다가 시간 투자 좀 하셔야 됩니다. 4,000원 부근, 3,5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4,000원까지는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3,500원 돌파하면 4,000원대 부근에서는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이 반등 시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알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종목은 3빌리언이고요. 네, 예, 그 매수 가격이 6,900원 20%인데, 네. 예, 이전에 그 종목 상담받아가지고 수익 많이 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행입니다. 잘 나셨다고 해서. 자, 그러면 자, 이 회사 지금 6,900원에 매수를 지금 하셨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20% 비중이에요. 예, 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상장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예. 의료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상장 초기에 올라갔을 때 7,000원에 가까운 가격이 고점이었어요. 예. 보니까 이제 지난해 12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근데 그때 매수를 하신 이유는 뭔지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어요? 예, 그때 단기로 들어가가지고 좀 수익이 났는데, 오. 그 시기로 지금 못 받았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예. 제가 볼 때 그 이제 7,200원까지 왔는데, 모르고 매도 시기를 놓쳤습니다.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장 초기 이제 새내기주죠. 이 새내기주는 예. 이제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제 방송을 이제 많이 보신다면 제가 상장 초기 기업들은 투자를 가급적이면 이제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를 이제 할 때 단기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이제 상장 초기에 첫날봉의 고점을 넘었을 때 그때는 단기로 들어갔다가 매수하고 이제 빠져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긴 하는데 그때 돌파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이 자리죠. 이 가격을 넘어서서 이제 올라갔다가 빠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때 보니까 올라갈 때 만약에 매수 이제 초기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 대비했을 때 이제 고점까지 보면 거의 30% 가까운 수익이 났을 거예요. 만약에 그 시점에 들어갔다면. 그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3빌리언은 제가 볼 때 시세는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예.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가 원래 한번 고점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도 한번 밀렸거든요. 밀릴 때 그냥 힘이 없는 종목들은 그냥 밀려버려요, 여기서.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도 지금 여기서 또 잡고 있죠. 지난번에 나왔던 저점 자리에서. 그래서 이 회사는 거래도 요즘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한데 손실만 보지 않고 나온다, 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매수 시기가 조금 이제 그렇긴 하네요. 근데 7,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고 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이거는 있어요. 손절가는 잡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장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5,000원만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흐름만 잘 탄다면 7,000원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7,000원 가격이 다시 온다면 아마 한 번 더 거기에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7,000원 딱 왔을 때 그때 시세가 나오면 그때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어쨌든 5,000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요것만 지키고 가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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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예. 호텔 신라 네.
호텔 신라 6만 원에 10%입니다. 6만 원에 10%요. 네. 그, 산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죠, 오래됐죠. 네. 작년 초에 이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래됐는데 네. 언제쯤 저 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었어요. 자, 지금 보면 최근에요. 호텔 신라가 4만 원 아래쪽에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여기서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흔들렸죠. 근데 네. 호텔 신라는 이제 이 회사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 그래야 네. 이제 호텔 신라의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경기를 탄다고 하면 국내 경기도 중요하지만 좀 중국 경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호텔 신라가 호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면세점 쪽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면세점이라는 건 여행을 많이 오고 가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출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호텔 이제 면세점 쪽에서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고객들은 중국 고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제 소비도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중국 요번에 또 관세를 또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네.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많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예전에도 이제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빠지고 나서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심각하게 빠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제 조금 네. 더 여유 있게 위쪽으로 지금보다 비싸게 사도 4만 네. 5천 원 가격까지는 이제 충분히 회복 신호를 보여주면 차라리 그때 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4만 5천 원이요? 4만 5천 원을 회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래도 네.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충분히 이 회사는 여기까지면 충분히 많이 빠졌다는 인식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4만 5천 원을 회복하면 차라리 그때 10%까지 더 살 필요는 없어요. 5% 정도만 네. 추가 매수해 놓고 그렇게 가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고 좀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4만 5천 원에 그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네네. 그러면 매수가까지 지켜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때 아.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감기 걸리셨나요? 목이 좀 가라앉으셨네요. 기아하고 너무 많이 빠집해갖고, 예. 아, 그래요. 자, 어떤 종목이에요, 그러면? 기아입니다. 기아.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말수가는 83,0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83,000원에 10%요? 예, 예, 한 2년 넘었거든요, 산지가, 예. 네. 거의 3년 가까이 돼가는데, 오늘 너무 많이 빠집어갖고,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매수인 지가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13만 네. 원까지도 막 계속 갔었는데 그때 안 판 거 약간 좀 후회되시죠? 그때, 20% 갖고 있다, 그때 10% 팔고 10% 남은 겁니다. 아, 10%를 남겨주셨구나. 네네. 근데 제가 볼 때 기아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이거 네, 어떻게 할까요? 예.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전화 네. 드렸습니다. 근데 기아가요,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아가 지금 이제 아마 주말 동안에 아마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중국에 이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네. 내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기아한테는 이게 피해를 입는 걸까요? 아니면 기아한테는 이제 뭐 피해를 입지 않는 뉴스일까요? 피해를 입는 뉴스겠죠. 피해를 입는 뉴스예요. 왜냐하면 기아가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기아하고 현대차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 네. 기아는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재, 지금 현재 주력 자동차의 생산 비중이 좀 있어요. 높아요. 네. 네. 그러면 관세를 멕시코에 부과하면 기아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덜 팔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이제 최근에 자동차 이제 현대기아차가 미국한테 판매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차가 미국에서 잘 팔리면 이거도 그냥 두고 보진 않겠죠. 그러면 또 이제 이게 타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익 중이시니까 근데 과거에 좀 예전보다도 낮은 가격이니까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쪽은 한번 좀 피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 있죠. 이거는 지금 당장은 팔지 마시고 내일 한번 지켜보세요. 내일 95,000원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파시되 만약에 95,000원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10만 원 정도 선을 회복을 하면 그때 나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95,000원 손절가 잡아놓고 그다음에 목표가 10만 원 정도 잡아놓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정리하자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실수인데요. CS 윈드.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3,000원에 50%인데요. 43,000원에 50%요. 예. 그래요.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지 오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예.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풍력적으로 해서 네. 뭐 좀 좋을까 싶어서 샀는데. 좋을까 싶다라는 게 이제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단가도 많이 내려오고. 많이 빠져가지고. 예. 근데 지금은 풍력주들은 좀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 풍력과 태양광 이 그 사업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수익성은 되게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화력 이제 뭐 석탄을 떼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발전 효율성이 더 높을까요? 석탄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발전의 그 효율성이 더 높아요. 그래 원전은 더 높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이제 그 산업은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다 각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또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정권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 쪽보다는 오히려 환경 오염을 시키는 석탄, 석유 이런 에너지 쪽을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이제 이걸 계속 쓰기를 권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미국에서 이렇게 가면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효율성을 따져서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럼 당연히 이제 이쪽은 조금 이제 소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이유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이 가격보다는 더 많이 하락이 나온 뒤에 그리고 나서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CS 윈드도 지금은 이제 여기가 저점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를 좀 잡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37,000원을 손절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매수 가격이 지금 단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가격은 아니에요. 반등이 나오면 43,000원 매수가죠. 비중도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매수가 회복이 되면 빠르게 저는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비중이 일단 많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37,000원 가격.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일단 손절가로 지키고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요.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네네. 종목인가요? 네, 스카이월드 와이드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745원에 5%. 자, 2,745원. 745원. 네. 예. 그리고 5%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작년에 사셨나 봐요? 한번 5,000원 돼서 사갔어. 네. 계속 조금씩 물 타고 그래가지고요. 네. 근데 이거 혹시 네. 왜 그 비싸게 사셨는데 네. 왜 사신 거예요? 그 AI 관련주라 해가지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네. 밑으로 밀리면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신 것 같아요. 네네. AI 관련주 그래요. 그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네. 디렉터스 컴퍼니 매각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AI 쪽 테마를 타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보면 막 상한가를 막 기록하면서 올라갔죠. 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 정말 시세가 크죠. 예. 이런 종목은 떨어질 때 많이 밀려요. 예, 변동성이 되게 커요. 올라갈 네, 때 그렇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예. 그 지금 이런 종목은 이제 매매하실 때도 추가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5%라고 하면 처음 매수했을 때 조금 사셨나 봐요. 네, 처음에는 조금 샀습니다. 조금 산 이유는 한 번 매도하고 조금만 샀다가 예, 많이 조금- 떨어지기에 좀 그죠? 추가됐습니다. 조금을 산 네. 이유는 그만큼 좀 불안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사신 거죠. 조금 네, 사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솔직히 네. 이제 그 계속 이걸 지켜보기 어렵다면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금을 크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네.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일단 이제 한번 시세가 나왔고 지금 밀려 있는데 이때 네. 당시에 보면 거래에서 보면 이제 거래에 대해서 혹시 좀 분석을 할 줄 아시나요? 뭐 조금 그래프 조금 봅니다. 차트를 좀 보세요. 네. 밑에서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네. 거래에 들어왔을 때 거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건 매수가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네. 그러면 이제 매수한 만큼 매도가 많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건 좀 네. 문제가 있는데 예. 매수한 게 매수한 물량들보다 매도한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면 이거는 괜찮은 네.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회사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계속 빠지게 된 거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손절가 2,000원 잡고 가세요. 이 회사는. 네. 비중 더 이상 실지 마시고 2,000원 네네. 손절가 잡고요. 위로요. 네. 2,500원 아마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네. 이제 팔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네. 2,500원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건 시세가 이제 한번 탁 이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만 잘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원 손절가고 2,500원 네. 위쪽으로 올라가면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요. 이번에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자, 종목 이름 한번 보여주세요. LS고요. 매수 가격은 12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10%네요. 자, 12만 8천에 비중 10%.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갔었는데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네요. 그때 100원 차이로 지금 올라가지 못해서 안 파신 것 같은데 자, 근데요. LS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제 이 회사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 전력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금요일 날 아마 지난주 금요일일 거예요. 그때 이제 설 연휴 지나고 이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이제 생성 AI 이게 지금 새롭게 출시가 됐죠. 정말 저가에 투자 비용이 정말 작은 규모로 투자가 됐고 성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AI 쪽에 대한 이제 그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최고 사양, 뭔가 최신 기술, 그리고 투자 금액이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가성비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전력 쪽도 이 전력 선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뭔가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력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0만 5천 원 가격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반등 줄 때 탈출하시면 되는데 자, 이번 반등 저는 12만 원 정도를 봅니다. 12만 원 정도 선에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12만 원 부근에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선에서만 이제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잡고 지금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S까지 상담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여기서 상담을 마칠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부천 강연회 현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